그럼 원불교 수행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사람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세관생활을 다 정리하고 수행 독공을 하기 위해서 저 산중에 들어가서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수행의 특징은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을 훈련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리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수행의 특징은 특별한 사람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누구나 생활 속에서 도덕을 훈련하고 마음을 수행한다. 이게 원불교 수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저희 용옥교당에서는 수행편 1편에 나와 있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얻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자. 이것이 일상 수행요법 1조에서 3조예요. 세 번째까지예요. 세 번째까지. 경계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경계. 경계의 뜻 맞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일, 그게 다 경계예요. 내가 객체면, 내가 주체면, 나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모든 객체, 이걸 그냥 경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이 경계와 부딪히면서 경계를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요란해졌을 때, 어리석어졌을 때, 그름이 생겼을 때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계다 이렇게 말하기로 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경계다. 이 마음이 요란해지는 순간 보통의 사람들은 화나는 마음에 쭉 빨려 들어가서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에 퐁당 빠져버리고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에 빠진 상태로 선택을 하죠. 화를 내가 내버리거나 참아버리거나 같이 무시를 하거나 피하거나 요란한 상태로 시비를 따지거나. 그런데 우리 공부인은 마음이 요란해진 순간 경계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연습을 하시라고요? 경계 많이 찾아보셨나요? 2주간? 찾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경계. 내가 경계다 10번 이상 외쳤다. 그러면 20번 이상 외쳤다. 30번 이상 외쳤다.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법회 나오시면서 계속 그래야 되는구나. 해봐야지 마음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다는 이 마음을 챙기는 시작입니다. 경계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그 부산교구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심심풀이 교육이라고 그 청소년들 인성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학교에 교무님들이 들어가서 그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지 지금 한 10년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총부나 이렇게 큰 교당 주인교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고 싶었지만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지금 부산교구에서 마지막으로 그 심심풀이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서로 둘이 짝꿍이 돼서 너는 친구가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은 이걸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너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짝꿍 마산교당 부교무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무님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가요? 무슨 얘기할 때 기분이 좋냐?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다 딱 떠오른 것이 나는 친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쁘다, 착하다, 이런 말을 해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친구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자기 속상한 이야기를 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하고 났더니 제 과거가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혜진이라고. 그런데 그 아이랑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를 가면서 이제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용호동 살면 그 친구는 뭐 대연동 산다. 이렇게 가까이는 사는데 다른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랄라리의 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가고 나서부터. 그리고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로 생활을 했고. 근데 이 혜진이가 자기가 막 남자친구 사귀고 놀고 막 신나게 놀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 복잡한 일이 있거나 할 때 그때 저한테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만. 저를 찾아와서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날이 남자친구랑 헤어진 날이에요. 아니면 그 랄라리 친구들이랑 싸운 날이에요. 그날만 저한테 찾아와요. 이것은 기분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그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어느 날 또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이 제가 생각이 나요. 그 음식점인지 커피숍인지. 그 친구를 앞에 두고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무표정하게 그 친구를 바라봤어요. 기분이 나빠서.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뭔가 낌새를 채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 안 하는 친구가 됐어요.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지나고 막 핸드폰 전화번호가 바뀌고 이러면서. 중학생이었던 제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왔던 그 친구를 향해서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예? 친구의 행동 때문인가요? 친구 때문이다. 아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나와서 노래하기. 자, 그 중학생 이도근 교무가 화가 났던 이유는 친구 때문이다. 친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사실은 기분 나쁜 이유는. 그러면 나 때문인데 나의 무엇 때문인가요? 왜? 그러니까 그 섭섭함이 생겼는데 그 섭섭함이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못났네 이렇게 해갖고 섭섭했죠. 근데 그 원인이 나 때문이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나 때문인데 나의 무엇 때문이냐고. 제가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난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 어떤 상황에 대한 내 생각. 그때 저는 친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죠? 그 친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너는 힘들 때만 연락을 해. 그건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네 필요에 의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때. 이 한 생각 때문에 그 친구에게 섭섭했고 기분이 나빴고 결국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는 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를 그냥 이용했던 걸까요? 네. 저는 이 과거를 정말 잊고 살았어요. 그동안. 한 30년 동안. 그런데 지난주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친구가 힘들 때 나를 찾아오는 것이 행복하다. 라고 대답을 한 순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 과거가. 제가 과거를 기억하며 정말 놀랐어요. 중학교 때는 힘들 때 나를 찾아오는 것이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힘들 때 나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네? 이것이 어찌 보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예화지만 이 사소한 예화 하나에는 정말 큰 마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눈치채셨나요? 연우님? 네. 마음 공부를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대한 여러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은 내 마음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 중에 감정과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감정은 무엇인가요? 감정. 예.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기분. 그러면 생각은 뭔가요? 생각.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 생각과 감정이 혼돈돼 있어요. 뭐가 감정이고 뭐가 생각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생각과 감정을 우선 혼돈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경계를 따라서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이건 생각인가요? 감정인가요? 생각이다. 감정이다. 손 들어보세요. 감정이에요, 이거는.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죠? 이건 감정이에요. 내가 오늘 교당에 와서, 우리 회장님 기분이 좀 안 좋으시구나. 이건 감정인가요? 생각인가요? 예? 생각이에요? 예? 대용님 생각인가요? 예. 이건 생각이죠? 회장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죠, 이거는. 교당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기쁘다. 네? 감정? 감정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우리 정타원님은 정말 미인이시구나. 네?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이건 생각이에요. 아우, 잘하시네요. 그러면 제 경계, 이도gun 교목 경계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중학교 때 친구가 힘들 때 연락을 하니 섭섭하다. 이건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감정이죠? 그러면 지금 친구가 힘들 때 연락을 하니 행복하다. 이건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이건 감정이에요. 행복감, 불행감, 감정이죠. 이것은 제가 느끼는 거죠. 행복함을 느끼는 거, 섭섭함을 느끼는 거. 이거는 감정이에요. 자, 같은 상황, 같은 경계를 놓고 감정이 달라요, 지금. 그러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그 사람은 섭섭함을 느끼고 같은 상황인데 지금의 이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감정이 달라요. 경계는 그대로인데. 왜 그럴까요? 네. 상황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생각이 어떻게 다르죠? 중학교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나를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얘가 나를 이용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내 생각.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둡게 바라본 생각에 의해서 내 감정이 짜증, 화, 분노, 미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이 현상을 밝게 바라보면 얘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내가 판단하면 이 감정도 어떤 감정이 따라와요? 밝은 감정,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현실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기본 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대용님, 우리 재가교육자님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는 그동안 마음의 요란함을 없이 하기 위해서 상대가 변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죠?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다수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원불교 덕보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저 인간 제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 보세요. 제발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말 좀 이쁘게 해주세요. 잔소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상대가 변해야
내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내가 요란한 이유는 상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상대에게. 네? 상대에게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상대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 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의 주권이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 자신이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요란할지 말지, 내가 행복할지 말지,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경계를 따라 요란해졌을 때 이 상황 때문에 요란하다. 너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니라 경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에 있어, 내 주권이. 팩트는 무엇이냐? 사실은 무엇이냐? 경계는 경계일 뿐 나를 좌지우지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은. 힘들 때 찾아오는 친구를 향해 힘들 때만 찾아오는 건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힘들 때 찾아오는 건 나를 고향처럼 생각하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 오로지 나의 선택이고 나의 몫입니다. 이런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정말 깊이 한번 연마를 해보셔야 돼요.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답이 한 가지가 나와요. 이걸 마음이 요란한 건 누구 책임이다? 무조건 내 책임이다. 우선은 무조건 내 책임이다. 이 이치를 연마하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요란해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너 때문이야로 달려가요. 이게 업이고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너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야. 이런 현실 때문이야. 교무님 때문이야. 이렇게 달려가요. 내 마음이 요란해졌을 때.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내야 돼요. 원불교는 일체유심조되는 이치를 배우는 곳이다 라고 하셨고, 일체유심조 이치 다 아시죠? 그 이치를 안 뒤에는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르지 않게 길들인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경계다를 발견한 뒤의 목표는 요란함이 없이 하는 것이에요. 요란함이 없이 하는 것. 이 목표를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죠? 감기에 걸리면 아이고 감기는 원래 오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아픈 거 다 그냥 겪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기 낫으려고 약도 먹고 찜질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홍삼도 드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도 이제 감기 기운이 오면은 탁 연마하죠. 감기 기운을 저는 원래 너무 건강해서 기운이 탁 들어오는 게 확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딱 전 등에서 잘 들어오거든요. 등에서 거짓말처럼 찬 기운이 싹 들어오면 감기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내쫓을까 하는 생각으로 판피리네프 먹고 막 약 먹어요. 먹고 찜질팩에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아주 땀이 쭉 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 감기가 들어올려다 나가요. 그래서 저는 감기를 사실 독하게 걸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이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외부 경계에 의해서 감기 걸리듯이 이렇게 마음이 요란해져 버리지만 결국에는 이 요란해졌다 했을 때에는 이 요란함을 어떻게 빨리 내쫓을까? 없이 할까? 요란한 상태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요란함을 어떻게 없이 할까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옛날에는 누구나 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감기 왜 걸려요? 코로나 왜 걸리고 누구는 왜 걸리고 누구는 왜 안 걸려요? 그쵸? 같은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같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이제는 평소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요?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감기 걸리고 안 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 면역의 힘을 키울 것인가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이제는 세상이 깨어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마음에 요란함이 오는 것이 외부의 경계 때문에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지만 감기와 똑같아요. 내가 마음에 힘이 있으면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요란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용옥교당에서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1단계로 경계다. 경계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자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과 같냐? 감기가 들어왔다. 이걸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경계다라고 해서 경계를 발견하는 건 이 경계를 내 공부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냐? 그럼 발견했으면 무엇이냐? 오늘 2단계를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경계다 하고 경계를 발견한 다음에는 경계를 발견했죠? 내가 요란해지는 거 지금 발견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너 때문이잖아. 네가 문제잖아. 네가 좀 변해야 되잖아. 라고 마음이 달려가요. 경계다를 잘 발견하는 연습을 하신 후에는 그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멈추고 그래 일체유심조. 원인이 다 내 책임이야. 나에게로 돌린다. 이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죠? 연우님? 네. 이 원효대사가 숲에 있는 물을 해골물로 바라보며 오정육부가 뒤집히게 되고 또 샘물로 바라보면 오장육부를 다 깨워주는 생명물이 됩니다. 이 원효대사가 물 하나를 놓고 요란한 원인을 나에게 돌려서 책임지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일체유심조 공부를 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참 쉽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해낸다. 실은 엄청난 수준의 삶이에요. 이걸 해낸다는 것. 경계다. 스톱을 하는 것도 엄청난 것이지만 원인이 내 마음의 요란함의 원인이 밖을 향해 가는 마음을 돌려서 나에게 화살을 돌린다. 이것은 상위 10% 안에 드는 의식 수준의 삶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일체유심조 이치를 훤히 알아서 막 그 뜻을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경계 속에서 실제로 일체유심조 이치를 적용하는 걸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용옥교당에서 이걸 해내는 게 가능할까요? 그냥 업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죠? 화내고 싶을 때 화 팍 내고. 저도 그게 제일 편한데. 근데 제가 어제 이런 문구를 봤어요.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교당에 와서는 교무님 말씀을 듣고 그래 경계다 하라고 하시니까 한 번은 해봐야지. 저 신발 신으면서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네? 그래도 이 법당 안에서 한 번은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시다가 그냥 막 평소에는 업대로 조금 화나는 거 화내고 살다가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큰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무님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 이게 경계구나. 이거 경계다. 경계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보는 것이 도전입니다. 도전. 실패를 하는 게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지 않는 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 진짜 나도 대종사님 말씀대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공부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계시고 아이고 좋은 얘기구나 하고 쫙 나가버리는 분이 계시는데 쫙 나가버린 분은 실패예요. 근데 그냥 마음을 한번 먹으시면 그게 도전입니다. 도전. 내가 비록 요 신발 신으면서 까먹을지라도.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도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교도님들이 이런 도전을 안 하셔도 원불교는 상관없지 않아요. 굉장히 큰 상관이 있어요.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신앙과 수행의 체험을 하셔서 삶이 밝게, 좋게, 성공적으로 열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본인을 위한 삶이지만 이런데도 정법을 세상에 확인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런데도 정법에 인연이 되었으니까 이 정법을 내 삶에서 내가 증명하는 사명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세요. 우리 도원님 앗 경계다 따라해보세요. 앗 경계다만 하세요. 우선은 막 그 이상까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앗 경계다 하고 욕하세요. 앗 경계다 하고 화내시고 앗 경계다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세요. 근데 꼭 그렇게 몸이 가기 전에 앗 경계다 하는 것을 우선 챙기는 그 시작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